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종교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사학인 백석학원이 2학기 개강에 맞춰 전체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며 학원 복음화에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열리는 110회 총회에서 여성 지도력 향상을 위해 여성총대 할당제 법제화를 시도합니다. 교회 내 여성 리더십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뒤 입법 공백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종교계와 의료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에 임신 10주인의 초기 단계에 사용하는 낙태약 미프진을 검색했습니다. 미프진 복용 후기부터 부작용 리뷰까지 다양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프진 복용 후기를 남긴 한 이용자는 돈 몇십만 원 하는 불법 약물로 자신의 자궁 건강을 팔지 말라며 외국에서 파는 정품약을 먹는다고 해도 인종이 달라 용량이 안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중절 수술이 너무 무서워 약물 중절을 했다며 아랫배가 아픈 부작용은 있지만 안전 유산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프진은 우리나라에선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 유통과 처방이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중지는 더는 불법이 아니게 됐지만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온라인 후기에 의존해 불법 유통 약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종교계와 의료계, 시민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태 약물을 복용한 여성은 시술을 받은 여성보다 출혈, 불안전 낙태 등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월등히 높지만 약물 낙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위험은 오롯이 여성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또한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당 개정안은 수술에 한정됐던 임신 중지 방법을 약물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존 24주 이내로 제한됐던 임신 중절 허용 기간과 사유 조건을 삭제하는데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아기 10주 된 아기의 쌍둥이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찬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태아 생명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주수 제한으로 기결될 거라고 생각들고요.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에 반대하는 범종교계와 의료계,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을 공식 출범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낙태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사회가 변할수록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백석학원이 새 학기를 앞두고 전체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연수회를 진행하고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비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다가가야 합니다. 각 기독교 대학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채플의 형식을 다변화하는 등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등 3개 대학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도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석학원은 설립 직후부터 꾸준하게 학원 복음화를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백석예대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백석대 강인한 교목 부총장은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다며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백석학원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비밀을 모르는 학생들이 우리가 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의미있게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총장은 백석학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며 학원 복음화에 매진하는 교직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49년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열심히 해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독교 대학에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장 총장은 이어 백석학원이 좋은 신학자와 목회자를 양성해 한국교회 개혁의 깃발을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의 한국 기독교의 종교 개혁을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설립자가 그 뜻을 아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복음 선포할 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신학자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석학원은 설립 목적과 기독교 대학의 사명을 다짐하기 위해 매해 12월 종강과 함께 정체성 연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학기를 시작하기 전 정체성 연수회를 진행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강의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열리는 110회 총회에서 여성 지도력 향상을 위해 여성총대 할당제 법제화를 시도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성위원회는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여성총대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회 내 여성 리더십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한국교회 장자교단의 위상을 갖기까지 국내외 선교와 교육, 봉사에 힘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28년의 역사를 가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성 인재 양성과 사회 곳곳의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예장통합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보다 한참 늦은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기총회에도 소수지만 여성 총대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다음 달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제110회 총회에 57명의 여성 총대를 파송합니다. 여성 안수 시행 후 역대 최다 파송 인원입니다. 총회 여성위원회가 다음 달 110회 총회에 참석하는 여성 총대들과 함께 총회 현안과 여성 지도력 향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회 여성 지도력이 약진했지만 교회 여성 지도력 개발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성 지도력도 많이 더 개발이 돼야 되겠고 또 이제 여성 많은 능력 있는 유능한 여성 리더십들이 잘 활용이 되고 또 한국의 발전에 같이 헌신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총대들은 우선 교단 내 여성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노회가 총대 10인 이상 파송할 경우 최소 1인 이상 여성 총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해 총회 여성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 앞에 먼저 총대를 나간 그런 모습들을 보고 후배들이 내가 정말 여목회장으로 또 여성 장로로 내가 정말 여기 남아있어도 괜찮겠구나. 모든 노회원이 그 어디 부서에 이름해서 그 부서가 정한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총대님들이 특별히 큰 목소리와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110회기 총회에 한 목소리를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여성 복지와 30주년 이후의 문제를 풀어갈 그 키를 잘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 목사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활동을 제한받지 않도록 출산휴가 보장과 출산 후 복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산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임 기간으로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기간을 인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여성 목사님들이나 또 여교육자들이 마음껏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복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장통합총회 교인 221만 명 중 57.2%가 여성입니다. 여성총대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여성총대 한 명당 약 2만 2천 명의 여성교인을 대표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여성총대 간담회 자리에는 김영걸 총회장이 참석해 여성총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총회 대의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제8대 총장에 정성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실천신대 채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성진 신임 총장은 두려움 대신 용기와 염려 대신 기쁨으로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정성진 총장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조기 은퇴하고 미래 목회 포럼과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크로스로드 선교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정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는 2029년 7월까지입니다. 한국교회 1세대 CCM 가수인 최인영 목사가 찬양사역 40주년을 맞아 전국 투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최인혁 40주년 기념 콘서트는 오는 30일 인천 효성중앙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9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특히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서울중앙감리교회에서 메인 공연이 진행되며 최 목사의 대표곡들을 중심으로 윤항기 목사와 유리상자의 박승화, 빅화이어 등 선후배 가수들과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최인영 목사는 사역을 시작하던 40년 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첫 마음을 되새기려 한다면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 한국교회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원주 청년관이 개최한 청소년 찬양축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김충길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중점을 두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동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전국대회와 교사 세미나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이 강릉시의 목회자와 전문 상담사를 초청해 중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중독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서 각 교회에 선교하시는데 전도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중독의 이해와 치료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원주 청년관이 제5회 청소년 찬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찬양대회엔 교파를 초월한 원주 지역 11개 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지역에 이제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러한 축제와 같은 찬양대회를 내년에는 풍성하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찬양축제에 참여한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은 밴드 공연과 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사회복지회관 직장선교회가 선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만도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우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 기도도 하고 어려움도 나누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번 예배에선 대전 노은침례교회 강한길 목사가 설교했고 대전시 직장선교회 어울림 찬양단이 찬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습한 날씨가 이어져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